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회 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전 보이스의 바로 중보 김태한 멘토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 개장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매수 관점 유지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9월 금리 인상 없다는 제 얘기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수익을 말하다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드렸었고요. 증식 퀴어보세요를 통해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들의 바로 이번 주에는 제가 수익을 말하를 통해서 그들이 명분을 잡을 것이다. 결국은 그들 잘못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신흥시장의 위험과 그다음에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의 위험을 명분으로 잡아서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출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명확했고요. 그걸 자넬 앨런이 그대로 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거의 돗자리 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돗자리 피는 방송, 점찍과도 같은 방송, 바로 이 서울경제TV의 시청을 계속 채널을 딱 고정해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신흥시장에 계속 투자 관점을 이어가도 좋다. 이머징 마켓 국가의 투자 관점을 이어가도 좋다. 뭐냐? 즉, 기준점인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해 줄 테니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적극적 매수, 공격적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공격적 매수 관점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방송이나 다른 여타 채널에서 어떤 얘기들이 와갔냐면 자, 미국이 올랐다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타 방송사에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격적 매수 관점 유지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돌려보신 분들은 불안감이 오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채널 딱 고정하셨던 분들은 그 불안감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절 안 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서울경제TV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을 계속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것, 그 기준점을 계속 유지를 시켜드렸고 그것이 시장에 빠른 회귀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 큰 소리 치는 게 다가 아니죠. 바로 시장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시장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들과 그리고 명확한 해석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은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장 전략을 오늘장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예. 가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95%가 상승해서 18.70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1995포인트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개념인데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개장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다소 한번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FOMC의 해외 결과 일단은 금리 동결, 즉 제로금리의 어떤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미 불확실성 자체가 좀 거쳐간 시점에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다소 위축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무려 1,43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4일 연속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세가 좀 줄어들긴 들었지만 35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4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외국인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66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약간 매도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다음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좋은데요. 업종별 가운데에서도 무려 5.6%나 급등한 업종이 바로 의약품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도 3.12% 급등을 보이고 있고 비금속 광물 업종도 3%의 업종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화학, 전기전자, 서비스업, 제조, 유통업종들까지도 1%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소 좀 상승하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오늘 은행 업종 자체가 3.36%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금융업종도 1.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정권업종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7% 강세를 보이면서 118만 9천 원대까지 올랐으면서 무려 전일 대비 3만 2천 원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0.6% 강세를 보이면서 16만 4,5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한국전력이 0.2% 하락한 47,55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도 다시 한번 이제 재상장되고 난 이후에 16만 원대까지 올랐으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0.69% 정도 하락해서 35,900원인데요. 그동안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약간의 약보합권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4.9% 상승을 보이면서 37만 2천 원대까지 올랐으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일단 업종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달리 약간 소폭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코스피 대비 더욱더 상승 흐름이 강합니다. 무려 2.69%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18포인트 올랐습니다. 689.08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계속적인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6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무려 800억 원대 이상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하면서 118억 원 순매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관과 개인들은 철저하게 차별화적인 반대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831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래서 대비 더욱더 큰 상승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많은데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8.7%까지 강한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신성장 기업에 소속된 기업들도 7%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업종들까지도 그동안 좀 상당히 눌렸다가 오늘 4.9%의 업종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과 또한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4%의 업종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의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한 2개 업종이 있는데요. 이시 금융 업종이 0.67% 정도 약간의 미미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기타 제조 업종도 0.3% 정도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셀트리온도 4.9% 강세를 보이면서 71,9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125,100원 정도로 약간 보합권 정도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1% 하락을 기록하면서 39,250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마 코스피 시장 대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들 그리고 제약주들 그동안 좀 조정이 급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따라서 로엔이 일단 5.3% 정도 음원 관련주지만 96,800원까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9%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131,1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GS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 오쇼핑 같은 경우만 시가총액 20위 이내에 있는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불확실성 자체가 일단 거쳐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2,000포인트에 근접하다 보니까 다소 숨고르기 국면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또다시 가파르게 급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소 출렁거릴 수는 있겠습니다.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급등세를 보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고점 대비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약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의 오름폭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만회하고 일정 부분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 또다시 공격적인 매수 관점보단 업종의 순환매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죠.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비트컴퓨터가 52주 신고가를 보이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아이센스나 바테 그리고 세온메디칼 그동안 좀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4.7%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이 점 여러분들 한번 좀 유념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환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면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고 그 기준점들로 인해서 종목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덜 오르고의 차이점일 뿐이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속 저점을 잡아갈 수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도 보면 저희가 마스크팩 관련주였던 삼성 LNS에 대한 리스크를 8만 원대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 리스크가 지금 4만 원대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반등 타이밍에 못 잡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반등 타이밍에 잡아본들 추세적으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갔던 것이 7만 원대 들어가셨던 분도 있고 6만 원대 들어가셨던 분도 있고 5만 원대 들어가셨던 결국은 지금 다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점 자체는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5%, 2%, 3% 오르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2% 뛰게 하다가 마이너스 10%, 20% 견뎌내신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위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증시큐 여보세요를 통해서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만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여러분들께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장 섹터가 있는지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걸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요.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미 선물에서 대량 매수를 해놓고요. 미국이 9월 금리 인상을 뒤로 늦추면서 핑계를 신흥국가, 이머징 마켓 국가의 자금 유출 속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자금 유출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네 유지해 줄 테니까 너가 계속 여기 이머징 마켓 국가의 투자 관점 이어가고 신흥국가의 투자 관점 이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다른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적 공격 매수 관점, 공격적 매수 관점, 이런 관점을 유지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오전장에 그 얘기가 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요. 각각 방송사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장이 크게 오르지 못했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뒤로 늦췄는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 장도 크게 좋을 건 없다는 관점. 그 어디서 나온 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왜 금리 인상을 뒤로 늦췄느냐에 대한 부분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사실 현상, 즉 미국이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그 현상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궤변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석이 미비했다는 얘기고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되는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 그 명확한 기준들을 잡아드리는 방송 서울경제TV입니다. 자, 나이스 DMB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또 강조 드렸었던 종목이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정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한국의 무디스나 한국의 S&P 이런 회사들처럼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를 하는 회사인 만큼 커질 수 있다.
그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이 살짝 조정 주고 또 올랐다가 상승 조정 주다가 오늘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바로 이 신문을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그리고 멘토님께서 여러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탑5를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던 바로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의 새로운 대장주들입니다. 제가 4종목을 딱 얘기를 드렸어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에 하이셀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모두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 과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또 올라버렸고요. 한국정보인증도 지금 12% 되는 상승, 하이셀도 거의 3% 되는 상승, 한국정보통신은 9%대, 6%대네요. 6.99%대 되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 기준이 명확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전자결제주의 대장주들이 등장했는 것이 바로 S페이, 알리페이 이런 핀테크 쪽에 전자결제 관련이다. 이 부분까지 강조드리는 만큼 기준이 되는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빠른 기준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다른 방송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방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RF텍이요. RF텍? 예. 얼마 전에 상담하셨죠? 안 했는데요. 안 하셨어요? 예. 이 얼마 전에도 물으러 전화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요? 제가 이 부분 오면 차익신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직 조금 원가에 못 미쳐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어머니 매수가를 모르잖아요. 매수가가 네. 일단 어떻게 되세요? 7,680원이요. 7,680원. 예. 비중은요? 20%요. 20%. 요거 8,000원 부근 오면 차익신을 하세요. 8,000원까지는 갈까요? 8,000원.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8,000원 네. 부근까지 거의 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7,700원까지 왔는데 수수료 때문에 못 팔았거든요. 이거는 왜 지금 또 윗꼬리를 크게 다느냐 하면 예. 어머님도 무선 충전 잘 안 쓰시죠? 예. 네. 무선 충전이 지금 길이 좀 억수로 애매모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사람들이 애프터마켓용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단지 이제 무선 충전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모바일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차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급속 충전이 지금 활성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무선 충전이 늦게 되기 때문에 차량에서는 던져 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된다면 이건 무선 충전의 개념에서 좋아요. 그런데 차량에서도 요새 차량용 급속 충전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20분만 하면 충전되는 거를 네. 이걸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무선 충전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애프터마켓 시장용에서도 지금 인기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8,000원이 아마 8,000원이 저항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8,000원이요? 예, 저항대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조금 8,000원 부분까지는 네. 여기 딱 짚어보면 나와요, 어머니. 한번 봐보세요. 한 8,300원 안 갈까요? 힘들어요. 그건 오버슈팅이에요. 그냥 그것까지 기다리다가 주로 네. 차익실을 못 하시는 건데, 네.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좋다면, 물론, 9,000원, 10,000원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7,500원대의 한계치가 있네요.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나머지는 다 언더슈팅이에요. 보세요. 자. 요 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저항대가 됐는데, 지지를 만든 거예요. 그죠? 만들었다가 다시 이걸 저항대. 즉, 7,500원 선이 딱 중요한 저항대로 딱 자리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7,500원대를 뚫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예. 갑자기 급격하게 느렸죠. 그죠? 예.
이걸 손바뀜으로 본다면 물론 8,000원, 8,500원대, 9,000원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손바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틀 연속 오르긴 했습니다만 밑꼬리를 크게 달았다는 점, 이걸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하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다음 카카오예요. 다음 카카오. 예, 예. 어머니 다음 카카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3만 2천 원요. 13만 2천 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어머니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시게 된 뭐 계기를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가요, 제가 생각할 때 4월달인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가지고 가보려고 매도를 했어요. 네. 할 때, 왔을 때도. 그런데 너무 요즘에 못 가니까. 네. 조금 상담 받고. 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오늘 상담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사신 거 여유자금이신가요? 예. 여유자금이신가요? 매수하신, 다음 카카오 매수하신 자금이. 뭐 신용을 썼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여유자금으로 매수하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 최근에 이제 사명도 카카오로 바뀔 거예요. 좀 이따 그죠? 예. 실질적으로 다음이 NHN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그죠? 예. 카카오라는 우군을 만나면서 회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바뀌어가고 있다. 즉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택시도 나왔죠. 그죠? 네. 이제 카카오 대리운전까지도 하겠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면 다음 카카오는 이제 기존의 어떤 포털적인 어떤 측면을 떠나서 상당히 카카오를 만나면서 상당한 광고 효과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다음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핀테크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도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못 봤는데. 네, 그러면 다음 카카오는 지금 어머니께서 이 종목을 단기간에 보실 필요가 없다. 여유 자금이시라면 결국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 자체가 시장이 떠올라도 강하게 떠올라서지 못하고 좀 박스권 정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 종목 자체는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 즉 중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와도 12만 한 뭐 후반대보다 13만 원 정도에 또 걸리고요. 좀 더 올라가면 14만 5천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매물을 소화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꼭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로서는 그 수급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박스권의 등락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시면 는 조금 길게 갖고 가보세요, 어머니. 올해보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최소한 15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철관을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한국주철관, 10,000원에 20%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멘토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7708님입니다. 자, 한국주철관, 바로 엠프란이라는 화장품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죠.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싱크홀이라고 해서 요새 노화된 수도관 이런 것들 때문에 노화된 하수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푹푹 꺼지는 현상, 그런 현상에 한국주철관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걸 최초 추천드렸던 게 2014년도 연말이었습니다. 한국주철관을 한 7,000원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5,000원대였네요. 5,000원대, 5,700원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24,000원까지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올라온 것인데요. 결국은 이게 그 이후에 이제 화장품주의 몰락과 함께 이 엠프란이 역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미가 되면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 회사는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진입장벽이 낮은 화장품 회사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치까지는 요 16,1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6,100원대까지 지금 굳이 다른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한국에 왔을 때도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 것보다는 이제 또 다른 소비 관련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하나 중국의 로컬 브랜드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지금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화장품 쪽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치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국인들의 인구를 비교한다면 이거 전체적인 마켓시어를 봤을 때는 다시금 전 고점대 영역인 24,8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요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간대는 15,800원대고요. 그 부분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찌됐든 지금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으로 본다면 오버슈팅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요거는 좀 뚜렷이 잡아드릴게요. 15,800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세는 계속 물론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성장에 대한 둔화 부분들은 조금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H 문자가 왔는데, 네, NH 엔터테인먼트 문자가 왔는데요. 일단 목표가, 매수가를 좀 안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NH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에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일단 NH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들어서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실적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좋았던 종목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까지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간편결제 페이코 티머니를 출시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의 반등과 함께 주가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격 대비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측면 자체도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약간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차피 단기적인 상승 기조는 여전히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참조를 해보신다면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번 단기적인 상승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68,000-69,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 단계 정도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좀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68,000-69,000 정도 수준에서 1차적으로 한마디 매도 이후에 눌림목 시 재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마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마감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전일 대비 18.41포인트나 급등해서 1994.9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1990포인트대는 무난히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132억 원 매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 매수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302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1,711억 원 정도까지 매도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수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 강세를 보이면서 119만 2천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제 120만 원 선이 코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2% 올라서 16만 5,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이 0.4% 그리고 삼성물산도 0.6% SK하이닉스도 0.97% 정도로 약간의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도 0.35% 오름폭을 보이면서 28만 5,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기아차도 역시 하락 정도 출발인데 큰 폭의 조정 자체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57% 하락한 52,400원 정도니까 약간의 마디 조정 정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1.6% 하락해서 20만 9,500원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승폭이 한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일 2.7%의 강세를 보이면서 18.53포인트 오른 689.58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690포인트 회복 여부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940여 원대까지 매수에 좀 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6일 만에 매수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하루 만에 195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는 1,000억 원에 가까운 992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차별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체결지수 놓고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5% 오른 71,600원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카카오도 미미하지만 0.64%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25,9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트로스도 3%까지 올랐으면서 492만 2,300원인데요. 일단 50만 원대까지 올라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이 3.48% 오른 3,200원 올랐습니다. 95,1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천 파라다이스도 0.2% 정도 오른 21,900원 정도의 강보합 순도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S 홈쇼핑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3% 하락한 20만 1,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징 업종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저가의 반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이 4% 오른과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10%나 급등해서 39만 3천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 LG생명과학도 12.5%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58,2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세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장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기준점들을 잡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이었다는 것을 이번 급락에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의 부분들이 명확히 극명하게 드러나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아주는 방송, 네. 기준이 되는 방송 바로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전체적인 마감이요. 오늘 마감 지수만 다시 한번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전일 대비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1996.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욱더나 반가운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강한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무려 전일 대비 2.8% 강한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19.12포인트 올라서 690.17포인트, 690포인트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은 이제 또 2,000포인트까지 또 부근까지 또 올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많이 좀 빠질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1,700포인트 간다, 1,600포인트 간다. 그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자, 기준점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준이 안 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방송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전에 또 코스피만 간다 그랬다가 코스피가 안 올라오니까 또 코스피를 뭐 다시 1,700포인트 간다, 1,6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만 헷갈립니다. 결국은 저 사람 전에는 또 코스피만 간다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또 코스피 빠지니까 1,700포인트 간다 그랬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점들을 분명히 잡아가는 이번 장에서 그걸 극명하게 좀 느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먼저 출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통상을 물어보셨네요. 2,000원에
3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신성통상도 역시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급등세가 나왔던 것이 섬유의복 쪽에 저희가 중국의 제4 소비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이 좀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성통상이 지금 급등세 이후에 조정, 즉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따라 붙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중국 제4 소비 관련주가 의류다, 섬유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안 보고 계시다가 급등이 나오니까 따라 붙으셨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제발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말씀드릴 때 좀 미리 타놓으세요. 그러면 올라올 때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데 따라 붙으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죠? 제발 따라 붙지 말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데도 시청자분들은 계속 따라붙는 이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선을 지지로 하면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 1850원 수준이죠. 여기서 강한 지지대가 형성. 물론 이번 장에서 또 밀려 내려온다면 오늘같이 좋은 장에서도 하락 마감했다는 것은 1850원 부근까지 또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로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걸 다시 한번 전고점대 영역인 2,600원 딱 정확하게 2,600원 그 부분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 관점에 투자 유지, 투자 보유를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697번님 남겨주셨네요. 농심 36만 8천원 4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농심의 주가 자체가 최근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다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는 그렇습니다. 역시 짜왕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에멘토님은 짜파게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짜왕의 흐름 자체 상당히 좀 현재 짜왕뿐만 아니라 이제 짬뽕까지도 손을 대겠다는 부분들. 자, 일단 농심의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보여주었던 8월달 그리고 9월달 변동성이 컸던 그런 장세 속에서도 추세가 한 번도 무너졌던 적이 없었다.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다소 이탈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38만 9,500원까지 고점을 찍어 주었다가 8월 20일이죠. 오늘 종가가 37만 1,000원에 마감되었으니까 아마 문자 주신 분 예청자분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비중 자체가 40%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의 흐름 자체가 무너질 만한 그런 시점을 찾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 관점 이런 관점을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따라서 현재는 좀 보유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져가시고요. 다만 이제 익절가 정도를 좀 우리가 좀 정해놓고 가야 되겠는데 현재 36만 8천원 정도 쓰니까 솔직히 익절가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익절가보단 좀 기다리실 만한 부분에서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관점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가격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35만 원 선 분기점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좀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그때요, 아모텍 있잖아요. 예, 예. 아모텍을 예.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막 14,000원 빠져가지고요. 예. 했다가 다시 오늘 드디어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네요. 예, 예. 19,600원에 샀는데. 예. 그래서 더 들고 그래, 가셔야 되는. 전화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될란가 안 될란가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거의 2만원대 부근이었죠? 19,600원. 예. 네, 그때 비중은요? 네. 30%요. 30%. 네. 요번 어제 혹시 어제 아래였죠? 수요일 날 제가 수익을 말하다, 혹시 보셨어요, 어머니? 제가, 예, 큰 행사에 가느라 못 봤어요. 예. 그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아모텍 얘기를 또 한 번 드렸어요. 그래요? 들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성장세를 갖추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전고점대 영역
25,000원대, 이 부분까지 23,0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종목입니다. 들고 가보세요. 갖고 갈까요? 그때까지 또 갖고 갈까요? 예.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어떤 사물 인터넷 기술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아모텍에게 있어서는 절대 아모텍에 투자해서 손해볼 일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펀더멘탈 훼손 없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이거는 중기적으로 더 보유를 하셔서 23,000원 그 이상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하고 차익을 해봤자 한 3,000원 차이죠, 그죠? 네. 네, 어머니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옵니다. 예. 내년까지 갖고 갈까요?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곧 23,000원대 올 거예요, 어머니. 들고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손절해요? 손절하는 게 아니고 23,000원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분할로 차익 실현 하시면 돼요. 한 반 정도. 예. 네, 반 정도만 차익 실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어머니.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NC소프트 가지고 좀 상담하고 싶었어요. NC소프트요? 네.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03,000원에 20%입니다. 203,000원에 20%요? 예. 어머니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시게 뭐 동기가 있습니까? NC소프트? 제가 게임주를 잘 안 하는데. 네. 그냥 좀 좋을 거다 해가지고. 네. 어머니 NC소프트의 대표적인 게임이 뭔지 아시십니까? 저 게임 별로요. 리니지라는 건데요. 예. 저도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중독성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 때문에 네. 리니지의 어떤 상당한 골수 이제 게임의 매니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리니지 때문에 NC소프트가 게임주의 대장주로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네. 최근에 우리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7월 20일 날 NC소프트가 25만 원대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네. 제약 바이오자가 꺾어질 때 게임주가 한번 반짝거렸다가 다시 한번 같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PC 게임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주 위주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PC 게임으로서 이제 뭐 개수를 밀고 나가기 어려우니까 최근 모바일 게임도 출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넥슨의 지분 매각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어제도 NC소프트 누가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어요. 악재적인 요소는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주가가 현재로서는 19만 2,500원까지 무너졌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가 자체가 뭐 빠질 만한 자리는 없다. 다만 어머니께서 게임도 안 해보셨는데 게임주가 좋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길게 가져갈 필요성은 뭐 그렇게 제가 뭐 권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차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만 한 5천 정도 수준까지 올 거고요. 20만 5천 정도까지 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죠? 네. 그럼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 21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단기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보유하고 가셨다가 20만 5천이 올라오면 이 가격대가 강하게 뚫었다가 종가 기준에 지지가 되면 21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일단 나와서 좀 덜 오른 다른 업종 섹터별로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종목 문자 메시지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76,000원인데 매수가 76,000원 단기 목표가 부탁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76,000원이면 거의 고점에서 상투에서 잡으셨습니다. 그죠? 반토막이 넘겨났고 반토막 정도가 났네요. 그죠? 3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이게 예전에 이노셀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녹십자 셀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한참 고공행진을 했죠. 바로 바이오주들의 급상승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충분히 이제 거품론이 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거품이 쭉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5천 원대를 잡으셨다. 방송을 안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이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은 아직도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1상, 2상, 3상 이 임상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고요. 그 임상 과정에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그리고 그 제품이 나와서 또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즉 실적적인 측면이 받쳐주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왜 바이오주들이요 쭉 올랐다가 쪽산을 그리고 떨어지냐면 실적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주들 최근에 오른 것들 보면 실적 어이없는 것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뼈쪽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걸 지금 추세적 전환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많이 올라도요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까지도 안 가겠네요. 그죠? 5만 한 3천 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말 많이 올라도 5만 3천 원이에요. 저라면 이거 5만 한 천 원 부근 이 정도까지 반등 주면 고맙다 하고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걸 팔았겠죠. 충분히 고점 영역에서 그래서 그렇게 위험성을 강조드렸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그래도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세가 오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올라와봤자 5만 3천 원대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녹십자 셀도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거품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참 동안을 지지부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서 실적이 받쳐줄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전략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165번님이 남겨주셨네요. 롯데케미칼 30만원, 20%의 보유 비중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무보정 회사체에 대해서, A를 만들어 주었지만 등급의 전망 자체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LG화학 그리고 화학주 정유주들이 일제히 좀 급반등을 주었는데요. 시장 상승과 함께.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또다시 이제 급등은 아니지만 반등을 주면서 정유화학주들에 대해서 정제에 맞이는 여러 가지 이슈적인 긍정적 효과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치 때문에 반등을 주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하나케미칼이나 또는 롯데케미칼 큰 조정은 아닙니다. 약간의 미미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는 좀 조정을 좀 받아서 현재 좀 손실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0만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오늘 종가가 27만 6,500원, 전일 대비 1.4% 정도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전에 그렇다면 이미 6, 7월 달에 롯데케미칼의 주가 자체가 30만 원대까지 돌파하는 그 구간 정도에서 좀 미리 샀다가 팔지 못하고 손실을 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단기적인 조정 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 조정 자체가 유가가 또다시 큰 폭으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의 시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조정폭 자체가 조금 밀린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적정한 조정 정도를 좀 줘야 될 텐데요. 한 26만 한 4천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좀 더 밀릴 수는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출렁거리게 된다면 왜냐하면 등급 전망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 유지를 하시고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매수가 정도에서는 비중 자체가 20% 정도니까 그 정도 가격대 10% 정도는 좀 매도해서 너무 높은 가격대 일단 사신 거예요. 너무 높은 가격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나서 나머지는 지켜볼 수 있는 전략 세워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예, 예. 매수가는요? 18,900원네. 18,9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70% 가까이 됩니다. 저거 물타기 그걸 해가지고, 예. 에헤. 그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래 돼버렸어요.
금액도 좀 많아요. 제습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신 거다, 그죠? 예, 예. 제습기 인기가 더 이어질 것이다. 예. 근데 장마가 이걸 뭐랄까 하면 가뭄이 시작돼 버렸죠? 예, 예. 건조해 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3,000원까지 가가지고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 내려왔는데 제가 16,500원인가 거기서 다시 또 재매수를 해갖고 올라갈라나 싶어갖고 그랬다가 이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예. 주식은 추측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머니, 요거 예. 11,000원 이상으로 일단 빨리 올려놔야 돼요. 11,000원 이상 쉽게 올라올 거예요, 어머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최바닥 구간입니다. 위닉스가 지금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그들은 계속 R&D,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예. 지금, 위닉스 뽀송 상공이라는 제습기가 있어요. 뽀송 예, 예. 상공. 요 예. 제습기에 사물 인터넷까지 입혀놨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예, 예. 그걸 최근에 이제 가전 박람회에서 발표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사물 인터넷 연동 시스템하고 더불어서 예.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돌려 세울 거고, 돌려 세우게 된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어머니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예, 그렇게만 그래서 됐다면 기다릴 수는 있는데. 18,5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들고 와보세요, 어머니. 왜냐하면 거기 아이고, 저항대가 몰려 있어요. 몰려 있기는. 예, 예. 그러니까 고전에도 어떤 매도세는 나올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손실은 많이 좀 보전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7,000원 이상만 올라오면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 회사가 버려야 될 만큼 손절을 확정 지어야 될 만큼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아, 그래, 예. 네, 그러니까 들고 한번 가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연 있으시죠? 네, 이번 주 강연에 일단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죠.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시간은 오후 2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에코빌딩 1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강연회를 하는데. 공개방송도 공개방송도 먼저 있으시죠? 말씀드리죠. 예, 예.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문자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느냐, 강연에 오시면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면하고 다르게 잘생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셔서요, 실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연에, 2015년 9월 19일, 요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입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강남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하고요. 서울 지하철 분당선 그리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한 3분 거리예요. 걸어오시면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 1577-7451번. 예비군 멘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확인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유망한 섹터들이고 미래 산업인지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 한 주는 굉장히 힘있게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생긴 분을 늘 옆에서 봐서 참 다행입니다. 예. 약간 예, 역설적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태환 멘토님도 중전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자,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